국가원의회에서 지난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마지막 날 노동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UPS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경연대회에서 미국을 대표해 참가한 리톨 코리아가 종교와 일반회 최고 지휘자상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럽을 찾는 미국인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실종 및 살인사건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살해당한 아이의 장례식을 주관했던 목사가 범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관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가원의회에서 지난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7년 동안 국가원의회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배로 증가한 겁니다. 어제 화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원의 주민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사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가원의 검시관실은 2022년 2,000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 전년 1,935명의 사망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합니다. 국가원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의 대부분은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한 합성 약물인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고 검시관 사무실은 밝힙니다. 펜타닐 관련 카오닌의 사망자는 2015년 103명에서 지난해 1,82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원의회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약 78%가 남성이었는데요. 사망자 중 약 56%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라틴계가 15% 미만, 백인은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원의 오피오이드 사망자 중 70% 이상이 시카고에서 발생했는데요. 50세에서 59세가 사망자의 27%를 차지해 이 연령대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7월 마지막 날 노동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UPS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UPS 노사 양측은 어제 저녁 5년간의 노동계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노동계약 최종 비준안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협상 중단 등으로 8월 1일 파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일단락됐으며 해당 잠정 합의안은 다음 주 34만 명의 UPS 노조원들의 승인 투표를 거쳐 8월 2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합의로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 확대, 작업장 안전 보호 조치 등의 요구를 수락받았는데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됐을 경우 미국뿐 아니라 국제 배송 등 하루 수백만 건의 배송이 마비되고 미 전체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유발했을 것으로 예상됐었죠. 이번 협상에서 노조 측의 주요 요구안은 새 운송 트럭의 에어컨 장착, 건별이 아닌 시간제 급여제 시행, 예상되지 않은 날의 초과 근무 중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날을 전체 휴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경연대회에서 미국을 대표해 참가한 리철 코리아가 종교와 일반 외 최고 지휘자상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 대회는 매년 그랑프리 위너 한 팀과 종교와 민속, 일반, 비주얼 비대면과 특별상으로 나뉘어 시상합니다. 특별상은 지휘자와 안무, 의상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이 선정하는 최고의 팀이 뽑혀 수여됩니다. 대회 후 귀국을 준비 중인 오신혜 이사장을 잠시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곳곳에 18개 합창단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기량을 아무래도 이끌고 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어지는데 첫째는 종교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민속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부분에서 있는데 저희는 종교 분야의 일반 부분의 곡 4곡을 연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최고 그 18분의 지휘자님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 그 김정아 지휘자님이 최우수 지휘자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한 분한테만 주는 건데 감사하죠. 오 이사장에 따르면 매년 여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 음악 축제에 올해는 리철 코리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홍콩, 영국, 한국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민속음악에서 클래식, 또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 축제는 미래의 세계적 리더들로 성장해 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합창음악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세계의 저명한 합창 전문가들의 경연 심사를 받고 다양한 합창 워크숍을 통한 배움의 시간을 나누는 축제로 연례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창단 19주년을 맞이한 리철 코리아 예술단의 오신혜 이사장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예향의 섬, 동양 최고의 자연박물관인 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영광스러운 3관왕의 주인공이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노래하는 즐거움을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사하고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또 오 이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의 손길을 느꼈듯 우리 모든 단원들과 스태프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연주 여행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주님과 동행한 감사의 여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편 리철 코리아 예술단은 지난해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아 백악관으로부터 각 단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죠. 연 10회 정도 초청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로 21세기에 맞춘 우리의 문화를 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둘째 세제주에 걸쳐 오디션을 갖고 새 단원을 모집하는데요. 관련 문의는 오신혜 이사장 847-361-0856 또는 김정아 지휘자 947-208-7424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 리틀 코리아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집을 합니다. 각 반에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이렇게 각 학년별로 3명씩을 정규 인원으로 해서 그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각 반에 엑스트라로 1명씩을 더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정규 수업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합창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K-팝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노래를 배우고 세계적인 명곡들을 배우고 클래식 각 장르별로 노래를 골고루 배웁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를 경우에는 첫 1년은 기초 한글을 가르칩니다. 읽고 쓸 줄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한국 노래를 배울 때 그 딕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코리안이고 아메리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장차 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돕는 청지기를 가진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할 거라는 아이덴티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어제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당 3.636달러로 전날에 3.596달러보다 4센트가 올랐는데요. CNN 방송은 이날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6월 7일 이후 하루 최대치라며 수개월간 이어진 휘발유값 안정세가 끝났다고 전합니다. 지난해 6월 13일 갤런당 5.016달러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값은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3.5달러대 초반에서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AAA는 지난해 14일 보도자료에서 소매 휘발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휘발유가의 상승은 근래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전 세계적인 폭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부터 유럽을 찾는 미국인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내년부터 유럽 방문객이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 ETIAS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ETIAS 신청 비용은 $8이며 신청 시 여권, 개인정보, 교육 수준, 직업, 여행 일정, 범죄 기록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은 몇 분 내 완료되지만 일부의 경우 EU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할 것이 당부됩니다. 여행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3년 또는 방문객의 여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유효한데요. 하지만 여행 승인이 반드시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객이 유럽에 도착하면 국경요원은 입국 조건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시카고의 10살짜리 어린이가 총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경찰 특공대와 대치한 끝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ABC7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경 시카고 남부 베벌리 지구 주택가에서 한 남자 어린이가 집안 정리를 하라는 엄마의 말에 격분해 총기로 가족을 위협한 겁니다. 경찰 대변인은 10세 소년이 집안에서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특수화기 전술팀을 출동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년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현관 입구를 걸어 나와 경찰관과 자기 머리에 차례로 총구를 겨누다가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소년을 겁주기 위해 화학약품을 현관 입구 쪽에 분사했고 결국 아이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총을 버렸는데요. 경찰은 소년을 체포한 후 정신감정 의뢰를 위해 병원으로 옮겼다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소년이 이번에 사용한 총기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이지만 잠금 장치 등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펜실베니아주 아동 실종 및 살인사건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살해당한 아이의 장례식을 주관했던 목사가 범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5년 8월 15일 당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교 마플 타운십에 거주 중이던 그레첸 해링턴이 여름 성경학교 참석 중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경찰과 지역사회가 나서 해링턴을 찾았으나 그는 끝내 1975년 10월 14일 리틀리 크릭 주립공원 내에서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이후 데이비드 잔스트라 목사가 해링턴의 장례식을 주관했는데 바로 그가 해링턴을 납치해 살해한 범인이었던 겁니다. 한편 이 잔스트라의 범죄는 올해 초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A씨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A는 사건 발생 당시 해링턴과 가장 친했던 친구로 잔스트라가 열었던 파티에 종종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A는 수사당국에 해링턴이 잔스트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해링턴에게 잔스트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잔스트라가 자신을 자주 더듬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제보와 미리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살고 있던 잔스트라를 만났는데요. 잔스트라는 처음에는 수사관들에게 해링턴의 실종 및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계속된 추궁이 이어지자 실종 당일 해링턴을 만난 겁니다. 해링턴을 인근의 으슥한 숲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해링턴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이슈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멜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각종 비리를 직격하며 25일, 26일 연달아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탄핵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경파 사이에서 주로 화제됐지만 하원 대표인 멜카시 의장이 거론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AB통신에 따르면 멜카시 의장은 전날 의회 연설에서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가족 재정 문제에 대해 제기된 의문을 조사해야 한다며 탄핵 조사를 통해 의회는 진실을 밝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에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면 초가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남부 교외 지역인 리츠턴 파크가 시카고 베어스 구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시카고와 알링턴 하이츠, 네이퍼빌, 워키건, 오로라에 이어 6번째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리츠턴 파크의 시장인 릭 레인볼트는 지난 21일 베어스 사장 겸 CEO인 케빈 워런에게 편지를 보내 베어스를 위해 고속도로 접근이 쉬운 대규모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레인볼트는 시카고 시내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고 고속도로와 지하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부 교외 지역의 활기차고 다양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57번 주간고속도로 서쪽 마을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건물을 부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베어스 측이 새 구장 후보지로 더 이상 알링턴 하이츠를 유일 후보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오로라와 네이퍼빌, 워키건 등이 잇따라 구애를 보내고 있죠. 베어스는 알링턴 하이츠 경마장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부지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 또한 솔저스필드의 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리츠턴 파크 참전으로 후보 도시는 모두 6개로 늘었습니다. 베어스는 아직 시카고를 떠날 것인지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25일 화요일 밤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이 약 9억 1천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 28회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 추첨은 금요일인데요. 9억 1천만 달러의 상금은 미 복권 역사상 9번째로 큰 상금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10억 8천만 달러의 파워볼 상금 당첨자가 나왔죠. 미국에서 가장 큰 잭팟은 2022년 11월에 당첨된 20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당첨금입니다. 역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왔는데요. 다음 추첨일은 오는 금요일 밤 당첨자는 9억 1천만 달러의 상금을 일시불 혹은 즉시지불 1회와 29회의 연간 할당을 통해 받게 됩니다. 일시불 수령 시 세전 4억 6,4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에는 오늘은 오전 오후 곳곳에 심각한 폭풍우가 지나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부분의 지역은 2단계 수준의 악천후가 예보됩니다. 북서부 교외 지역은 1단계, 인디애나 일부 지역은 3단계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오전 8시와 정오부터 소나기가 이 지역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73도, 목요일 내일 구름은 거치겠으나 체감 기온 100도에 육박한 폭염
계속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7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80도, 습도는 82%, 바람은 남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